저희 6번 문제부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6번 문제에서 여기 국면 m에 대한 식을 보시면 얘도 이제 회전면이다 라는 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여기 y제곱하고 z제곱의 개수가 이제 같다라는 걸 보시면 x가 어떤 x0라는 평면하고의 교선을 확인했을 때 그래서 물론 양수 x0에 대해서 그래서 x가 1인 평면이나 x가 2인 평면이나 x가 뭐 3인 평면이나 어떤 x가 몇인 평면하고 이제 잘 나왔을 때 교선이 뭐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을 이제 우변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y제곱하고 z제곱에 더한 값이 이제 이런 값으로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x가 5인 평면, x가 6인 평면, 어쨌든 여기 x0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제 상수값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yz 간의 그 곡선의 모양은 이제 원이다라는 것. 그래서 x가 몇인 평면하고 잘랐을 때든 교선의 형태가 계속 원이다라는 거는 x축을 중심적으로 회전을 한 거다.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x가 1로 자르든 x가 3으로 자르든 x가 6으로 자르든 그때마다 원의 교선이 생길 거니까 이제 이 형태를 보고 x축이 중심축으로 있는 회전면이다 라는 거를 이 식을 보고 바로 파악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여기 지금 곡면식 잠깐 옮겨 적어 왔는데, 얘는 이제 x축을 중심축으로 이제 회전을 한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기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을 때 뭐 xy 평면이나 xz 평면을, 그러니까 xy 평면에 뭐 곡선을 그리고 얘를 회전을 하든 뭐 xz 평면에다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든 뭐 같은 곡면의 모양이 나올 텐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피해 좌표에 이제 z가 이제 0인 게 주어져 있어서 그거랑 좀 어울리게 이제 xy 평면에다가 xy 평면이면 이제 z값이 0일 거니까 이제 xy 평면에다가 식을 그려서, 물론 z가 0일 대로 그리시면 되고 4x랑 y제곱이 같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식을 그려서 4x가 y의 대제곱 이런 관계식을 그려서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국면이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면이 생길 거죠. 그래서 각도를 약간 다른 데서 본 뭐 이런 국면, 또 이쪽 원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에서 바라보면 이런 면들이 보일 것. 어쨌든 요 곡선을 xy 평면에서의 요 곡선을 x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 이런 국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어쨌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얘가 이제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그런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어져 있는 점에 지금 z좌표가 0이어서 그냥 편의상 xy 평면에다 곡선을 그리고 회전한 걸로 아까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들은 이제 주곡률을 카파 1, 카파 2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제 주었을 때 WP 방향에 대한 복곡률을 여기 최대 최소 주곡률과 A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가 최대 최소 주곡률하고 이런 표현으로 써놓은 것 자체가 여기가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간 형태로 써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올러 공식에 해당하는 모양이고, 실제로 이제 AB의 곱한 값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A가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B가 사인 제곱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정확하게 올러 공식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고, A를 코사인 제곱으로 B를 사인 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쓰기 위해서는 그 최대주 벡터하고의 이루는 뭐 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올 텐데, 여기 이 두 개에 대해서 뭐 이루는 각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얘가 뭐 최대 주 벡터나 최소 주 벡터가 되면 이 각을 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이 상황이 혹시 최대 주 벡터나 최소 주 벡터의 상황이 맞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체크를 해보겠지만 얘가 이제 최대 주 벡터나 최소 주 벡터 역할을 하는 벡터가 맞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참고로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림으로 다시 보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그냥 여기 뭐 칠판에서 그냥 바로 그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Y 평면에 어떤 이제 곡선을 그리고 얘를 회전을 시킨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U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갖고 있어서 이제 원점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U가 0이면 원점일 텐데 U가 0보다 크다라고 한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원점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이 P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최대 주곡선하고 이제 최소 주곡선의 상황은 이제 위선하고 경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점을 지나는 경선은 여기 칠판에 그려져 있는 요 곡선이고, 이제 위선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지나는 이제 원을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여기 칠판 위쪽으로 이제 반원이 그려지고 칠판 뒤쪽으로도 이제 반원이 그려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칠판 위쪽으로는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 반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벡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칠판 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반원에 대한 접벡터를 확인해 보면 뭐 이 분필이 가는 방향이 이제 접벡터 방향이 될 것. 그래서 당연히 여기 반원을 그리고 반원의 접벡터를 그리게 되면 이런 분필 방향이 생길 거고, 일단 이 분필 방향이 이 칠판하고 당연히 이제 수직한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칠판이 지금 XY 평면인데 여기 반원, 그러니까 위선에 대한 접벡터는 이 칠판 전체하고 수직한 XY 평면하고 다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이렇게 주벡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Y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니까 이제 001 벡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이제 001 벡터하고 WP 벡터의 사이각이 주어져 있는데, 이 001 벡터가 이제 주벡터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원을 보고 반원의 접벡터가 이런 방향이고 XY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지금 주벡터고 001 벡터가 이제 주벡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어져 있던 001 벡터는 이제 주벡터다라는 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예시답안에서 이제 기본 계수들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F하고 M이 이제 0이 나오는 게 계산 과정에서 나오고, 그 경우는 XV하고 XV가 주벡터고, 요런 값들이 이제 주관용 값이다. 뭐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곡선에 이제 매개 변수식을 적었는데, 저희가 X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 XY 평면이나 XZ 평면에는 이제 4분의 유제곱과 U 관계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X값은 그대로 적고, 나머지에다 코사인 사인을 곱해서 적어주시면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국면에 대한 매개 변수 식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편미분들을 해서 여기 뭐 U도 구하고 뭐 기본 계수들도 다 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001 벡터가 이제 주벡터인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 이제 오일러 공식 상황에 의하면 A, B가 이제 코사인과 사인 값을,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값을 이제 곱한 값이다. 그래서 뭐 세타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답을 마무리를 했는데, 직관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도 거의 같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001 벡터는 이제 주벡터 중에 하나고, 뭐 최대 주벡터가 되든지 최소 주벡터가 되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최대가 되든 최소가 되든 A, B의 곱한값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최대 주벡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벡터였으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이 오일러 공식 세타에 들어갈 상황이 정확하게 되고, 혹시 얘가 최소가 되면 여기가 최대가 될 텐데, 그러면 이때가 이제 오일러 공식에 세타가 들어갈 값이 돼. 그러니까 얘가 최대면 이제 오일러 공식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가 들어갈 거고, 얘가 만약에 최소면 여기 90도 이루는 얘가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 90도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게 오일러 공식 세타에 들어갈 자리에. 그래서 얘가 최대면 세타에다가 얘를 넣을 거고, 얘가 최소면 세타에다가 얘를 넣을 건데, 세타에다가 얘가 들어가든 세타에다가 얘가 들어가든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을 곱한 값은 차이가 없이 똑같이 나오게 돼. 결국은 이제 001 벡터가 최대하고 최소인지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이 A, B 값은 일정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얘가 이제 주벡터 중에 하나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예시 답안은 이제 계산을 거쳐서 확인하고 있는데, 계산을 거치기 전에도 이제 곡면의 모양들이 어떻고, 여기 잠깐 지워졌지만 아까 반원이 위로 그려지고 반원에 대한 접벡터가 주벡터 중에 하나고, 이 칠판이 XY 평면이고 XY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001 벡터인데 그 001 벡터가 주벡터 중에 있다. 여기 001 벡터가 주벡터 중에 있다.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y제곱과 z제곱의 개수가 이제 같다라는 걸 보고, 지금 x축이 중심축인 회전면이다. x축이 중심축인 회전면이다 라는 것도 식을 보고 바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참고는 이제 토로스에 대한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표현이나 이제 이런 표현을 보시고 이게 이제 토로스에 대한 이제 매개변수 표현이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바로 아래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토로스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기 큰 알 자리에 2가 써져 있고 작은 알 자리에 1이 써져 있는 그런 토로스가 이제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 2,0 여기 2,0을 중심에 갖고 있고 얘가 1의 제곱이어서 1을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이 원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토로스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큰 알 자리에 2가 써져 있고 작은 알 자리에 1이 써져 있는데, 작은 알이 반지름이고 큰 알이 이 원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원을 회전시킨 토로스가 밑에 문제에 대한 토로스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회전된 토로스가 문제의 토로스다. 저희는 이제 7번 문제에서 얘가 방금 위에 화면에 있던 그 원을 회전시킨 토로스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면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토로스하고 평면하고 이제 교선의 이름 알파라고 했고, 점이 하나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복곡률의 절대값을 확인해라가 이제 질문인데, 이 토로스는 YZ 평면에다가 그려놓고 회전을 하나, XZ 평면에다 그려놓고 회전을 하나, 토로스의 모양은 똑같아요. 토로스의 모양은 똑같고, 편의상 이게 YZ 평면에 그려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이 YZ 평면에 그려져 있는 이 원을 이제 이렇게 회전시킨 게 지금 문제에 있는 토로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평면식이 y 더하기 z가 이제 0이다. 이 항에서 보면 z가 마이너스 y, 이제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y라는 선을 여기 yz 평면에서 그려보시면 이런 선이 그려질 것. 그래서 이런 선이 이제 그려질 건데, 이 선을 그대로 쭉 위아래로 잡아 늘린 평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를 회전시킨 토로스하고 이 선을 위아래로 쭉 잡아 늘린 애하고 이제 교선의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국면이 될 거죠. 이게 도넛 모양의 이제 토로스가 이 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토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토로스를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위아래 쭉 잡아 늘린 평면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얘를 회전시킨 토로스가 있는데, 어쨌든 토로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져 있을 것. 그래서 이 토로스하고 이 평면이 쭉 올라가 있는 애하고 이제 자르게 되면 약간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런 교선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45도 좀 기울어져 있는 토로스가 이제 잘리게 되면 이제 이 정도의 모양이 생길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어져 있는 점이 지금 1, 0,0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점이 1,0,0이 주어져 있는데, 아까 이제 회전하기 전에 이제 원 잠깐 다시 옮겨 적어갖고 얘가 회전시킨 토로스고, 이제 평면하고 자르게 되면 그 평면을 지금 같이 그려드린 이제 그림들을 한 4개 정도 그려드렸는데, 약간 45도쯤 기울어져 있는 평면하고 이제 교선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도만 잠깐 반대로 본 각도에서 다시 이제 그려드린 그림이고, 여기 이제 토로스 중에서 이제 이쪽 부분만 좀 보려고 이제 나머지 토로스 부분들은 제가 지금 지웠어요.
이제 여기 이제 좌표축 없이 그려드린 그림이고, 머릿속으로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입체교구로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정도의 교선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45도 좀 기울어진 평면으로 자른 이 정도의 교선을 생각하시면 되고, 점이 1,0,0,0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점이 이제 회전돼서 돌아갔을 때 상황을 보시면 돼서 제일 안쪽 방향에 있는 점이 1,0,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 원이 돌고 있고 이 안쪽에서 어떤 한 점을 이제 1,0,0,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이제 이 점에서 위선하고 경선을 이제 역시 확인하시면, 이 점에서의 경선은 어차피 뭐 여기 돌아가기 전에 원이 이제 경선 어차피 돌아가기 전에 반지름 1은 원이고, 위선 같은 경우는 이 점이 돌고 있는 이제 원인데, 결국 이 점이 돌고 있는 원이면 반지름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될 것. 그래서 위선은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어차피 1이에요. 그리고 경선은 이제 돌아가기 전인데 역시 반지름 1이에요. 이제 반지름이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위선하고 경선의 이제 반지름의 크기는 지금 똑같고, 지금 이제 유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얘를 1,0,0,이라고 보시면 이제 유의 방향이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제 이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 방향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어디를 유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위치만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편의상 그래서 이 1,0,0에서 이제 유의 방향이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그 원점을 향해 가는 방향이 이제 만약에 유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 방향일 때는 어차피 이제 공률하고 n하고 이제 u를 내적한 게 이제 복공률 값인데, 다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역수치에도 1이어서 공률은 어차피 둘 다 1을 적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선 차이가 없고, n과 u의 내적 값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u를 이렇게 원점을 향해 가는 방향이 이제 u의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선 같은 경우는 이 점을 도는 이렇게 원이고, 그 원의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n의 방향인데, 그러면 여기서 n에 가는 방향도 얘랑 똑같은 방향이 되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 원의 중심 쪽으로 가는 게 n의 방향인데, u를 여기로 택하면 n과 u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위선 쪽에 n의 방향하고 이 u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n과 u의 사이각은 0이고 n과 u의 내적은 1이 되죠. 이제 경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원이고, 그 경선의 중심 쪽에 가는 방향은 지금 u하고 정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u를 이쪽으로 택하면 경선 쪽에서 n과 u의 내적 값은 이제 180도 사이각이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u가 이쪽 방향이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u를 얘랑 정반대 방향으로 잡게 되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것. 어쨌든 u는 뭐 얘로 잡아도 되고 얘 반대쪽으로 잡아도 되고,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 양수음수의 관계만 뒤바뀌는 상황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u를 여기로 잡으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두고 얘를 최대로 보고 얘를 최소로 본다면, 이제 최대주 벡터하고 여기 그 알파에 대한 접 벡터하고 이루는 각을 오일러 공식의 세타 자리에다가 넣을 건데, 일단 교선은 이 정도에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위선, 여기 만약에 얘를 유로 보면 이제 위선 쪽에서 저희가 최대주 벡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점에서의 위선은 여기 안에 돌고 있는 이렇게 원이고, 이 원의 접 벡터니까 이런 방향이 지금 최대주 벡터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최대주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교선이 지금 알파고, 지금 알파의 접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알파의 접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이루는 각이 오일러 공식 세타에 들어갈 각인데, 이제 정확하게 45도다라고 보시면 돼. 아까 이제 평면 자체가 이렇게 45도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각도 자체도 그대로 45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최대 주곡률하고 이제 최소 주곡률은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오일러 공식의 세타에 들어갈 값이 이제 4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교선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제 위선하고 경선은 이제 둘 다 원이면서 반지름이 똑같이 1이고, 위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지 얘랑 반대 위를 택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든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제 8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코사인 사인은 이제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6,6분의 1을 이제 회전한 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시 뭐 XZ 평면에다가 6,6분의 1을 그리고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든 YZ 평면에서 6,6분의 1을 그려놓고 회전한 거라고 보시든 뭐 차이는 없는 곡면이고, 이제 주어져 있는 점이 이제 YZ가 0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이제 XZ 평면에 6,6분의 1을 그리고 이제 회전한 거다,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XZ 평면에 6,6분의 1에 대한 곡선을 그리고 걔를 이제 Z쪽을 중심으로 회전한 거다, 그렇게 곡면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곡면들이 이제 회전한 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6,6분의 1을 Z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다. 예. 아까 이제 그림도 있었지만 여기 6,6분의 1에 대한 곡선을 Z쪽을 중심축으로 회전을 시킨 그런 곡면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한 바퀴를 다 돌고 있는 범위니까 이제 여기 한 바퀴가 다 돌려져 있는 면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점이 하나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1,0,1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에서 최대 최소 주곡률 구하고 이쪽 방향의 복곡률을 이제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최종 답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경선과 위선 쪽에서 이제 복곡률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역시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이제 경선하고 위선이 이제 주곡선들이고, 각각 그 주곡선들에서 저희가 이제 복곡률 값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경선은 여기 회전하기 이제 전의 선이고, 지금 XZ 평면에 그려져 있어서 이제 Y를 0이라고 적었고, 이제 여기 T하고 T분의 1을 X하고 Z에다가 적어서 그대로 이제 여기 회전하기 전의 선 매개 변수 표현 그대로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0,1이어서 그러니까 XZ 평면에서는 이제 1,1이라는 지금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X값이 1이니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원의 반지름 정확하게 1인 것.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도록 이제 코사인 사인을 적으시면 되고, 얘가 계속 회전을 해도 이제 Z값은 1로 일정하고, 그래서 회전한 원에 대한 Z좌표도 1로 일정하다 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경선과 위선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 주어져 있는 점이 뭐 알파에서는 t가 1일 때, 베타에서는 t가 0일 때, u가 1이고 v가 0일 때에 대한 점이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x를 u로 x를 v로 편미분을 하시면, 그리고 뭐 단위까지를 하시면 이제 u가 이제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u 방향인 것. 1,0,1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이게 u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U하고 XV를 구하고 단위까지 해보면 U가 정확하게 구해지고, 저희가 이게 이제 직관적인 U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여기 회전을 시킨 이제 곡면을 보시면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곡률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거 역시 파악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점을 찍어도 이제 교선에 따라서 이제 그 벌려지는 방향의 반대 교선들이 생기고,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곡률이 음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대 주곡률은 양수로 나오고 최소 주곡률은 음수로 나온다라는 상황도 가우스 곡률이 음수다라는 상황으로부터 바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복곡률이 양수로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복곡률이 음수로 나온다라는 상황도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베타가 지금 위선인데 여기 돌아가고 있는 원이 지금 위선이고, 그러면은 이제 n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고, 그럼 분명히 여기서 n의 방향하고 u의 방향이 둔각이고 n과 u의 내적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선 쪽에서 복곡률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요 둔각을 보면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경선 쪽에서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경선 쪽에서는 이제 측지선이고 측지곡률이 0이고 저희가 복곡률을 구하는 거가 절대값을 했을 때가 곡률값하고 똑같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선 쪽에서 사실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률 자체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건데 이 플러스 값을 그대로 최대 주곡률 값으로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위선 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여기 사이각이 분명히 이제 둔각이고, 뭐 n의 방향은 뭐 정확하게 원은 이제 중심을 향해 가는 방향이고, x좌표의 음수 쪽으로 향해 가는 뭐 마이너스 1,0,0이 이제 n의 방향이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어차피 반지름은 아까 1인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역수치에도 지금 1이고, 그래서 뭐 곡률, n, u 다 이제 구해진 상황이고, 정확하게 이제 최소 주곡률은 이런 음수값이 나온다. 예. 어쨌든 여기 경선 쪽하고 위선 쪽에 대한 뭐 양수 음수 확인까지 마쳤고, 여기 경선 쪽에서 양수가 나왔고 위선 쪽에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경선 쪽에서 최대가 나왔고, 이 경선 쪽의 저 벡터가 이제 최대 주벡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주벡터고, 그 최대 주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이제 세타기 때문에 원로 공식의 세타에 들어갈 값을 이 두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시면 된다. 예. 예. 역시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일단 곡면식을 보시면서 이게 회전면이다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 그래서 XZ 평면에 곡선을 그리거나 뭐 YZ 평면에 곡선을 그린 다음에 회전을 시킨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회전하게 되면 어차피 그 곡면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관계없이 가우스 곡률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대 주곡률이 양수, 최소 주곡률이 음수다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위선 쪽에 n의 방향하고 위의 방향이 둔각인 게 확실하고, n과 위의 대적이 음수가 나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위선 쪽에서 음수가 나오는 게 확실하고, 그렇다면 경선 쪽에서 이제 양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뭐 계산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가우스 번의 정리 읽어보고 마지막 9번 문제, 뭐 9번의 가로 2번 동형기출 문제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가로 1번에 있는 가우스 번의 정리 보시면, 이제 곡면 m에 대해서 경계를 이런 이름을 쓰고 외곽을 이제 EI다라고 썼을 때, 이제 가우스 곡률을 곡면에서 적분하고, 이제 여기 경계선 쪽에서 이제 측시 곡률을 다 적분하고 외곽수를 다 더하면 올러 지표값하고 이파이를 곱한 값과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이걸 저희 가우스 번의 정리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 컴팩트 유한 곡면 쪽에서는, 이제 컴팩트 곡면에서는 경계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외곽들도 없으니까 이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들이 없게끔 표현이 되어 있는 요 등식도 이제 그대로 컴팩트 곡면 쪽에 대한 이제 가우스 번의 정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도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가로 1번에 대해서 이제 따라 나오는 등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다각형 영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로 3번이고, 그럼 다각형 영역에서는 여기 오일러 지표 값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오일러 지표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오일러 지표 값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등식 관계가 써져 있고, 이 관계도 그대로 이제 가우스 번의 정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가 다각형 영역에 대한 뭐 등호 관계, 오일러 지표 값이 1인 관계에 대해서 써져 있는 가우스 번의 정리다. 예. 그래서 뭐 가로 3번에 이제 예제 상황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이제 뭐 측지 삼각형이었을 때, 각각의 선들이 다 측지선이었을 때, 그래서 각각의 선들이 다 측지선이면 이제 측지 곡률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0이라고 들어간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외곽을 이항해서 이제 파이에서 내각 뺀 거라고 이제 다시 적어서 정리한 식이 이제 적혀져 있고, 뭐 이런 관계식도 여기서 그대로 따라 나오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 가우스 번의 정리에서 나오는 등호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써져 있는 요 가로 1번에 대한 등호 관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따라 나오는 가로 2번이나 뭐 가로 3번도 이제 가우스 번의 정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제 9번에 이제 가로 1번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저희가 이따 예시 답안의 뿌리 상황들을 하겠지만, 여기 이따가 나올 이제 9번의 가로 1번 기출 문제가 이제 외곽이 0이고 여기 오일러 지표 값이 0인, 그러니까 통째로 우변이 0이고 얘가 0인, 이제 그게 이따가 나올 이제 9번의 가로 1번의 이제 기출 문제 상황.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요 대응관계에 대한 상황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뭐 9번에 가로 1번, 가로 2번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9번에 가로 1번에 이제 21년도 이제 기출문제 먼저 보시면, 이제 감마가 지금 YZ 평면에 이 곡선의 관계식을 갖고 있는 감마가 이제 나와 있고, 얘를 Z축을 중심축으로 이제 360도 한 바퀴를 다 회전한 회전면의 이름을 M, 그리고 Z의 범위를 제한시킨 거를 S라는 이름으로 적었고, 이제 가우스 공률을 S에서 적분한 값을 이제 구하여라 라가 이제 질문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여기 YZ 평면 사이에 이제 뭐 미분들을 해서 이제 증감이 바뀌는 위치들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Z가 마이너스 1일 때, Z가 0일 때, Z가 1일 때 이제 증감이 바뀐다라는 걸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Z가 마이너스 1일 때, Z가 0일 때, Z가 1일 때 이렇게 증감 형태가 바뀌는 형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얘를 Z축을 중심으로 이제 360도를 회전한 모양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S는 범위가 이제 Z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Z가 1일 때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따로 그린 게 오른쪽에 따로 있고, 결국은 얘가 회전돼서 나오는 거를 S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다 회전을 한 다음에 Z의 범위를 제한을 시킨 모양을 보는 거나, Z의 모양을 제한을 시키고 나서 회전되는 걸 보는 거나 이제 같은 거고, 어쨌든 얘가 회전되고 난 다음에 Z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모양을 보는 게 S인데, 그냥 Z를 제한시키고 나서 얘를 회전된 거다 이렇게 보셔도 같은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만 회전된 모양을 보시는 게 이제 S인데,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킨 360도 한 바퀴를 다 회전시킨 이런 거, 뭐 각도를 약간 달리 해놓은 이런 그림들이다 라고 S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는 이제 이런 그림, 얘를 회전한 그림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요 끝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실 경계선들이 여기 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계선들이 이제 원들이 나오는데, 여기 위쪽에도 원이 하나 나오고 이제 아래쪽에도 원이 나오고 이제 경계선 쪽에 이제 원이 2개 나오는데, 어차피 원에서는 이제 외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곽의 합도 이제 0이다 라고 이제 가우스 본의 등식 과정 중에서 외곽의 합자를 이제 0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일러 지표 값도 이제 0인데 이제 토로스 같이 생긴 애니까 이제 0이다 뭐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뭐 육면체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윗면하고 아랫면에 지금 없는 뭐 이런 육면체로 그냥 점, 선, 면의 개수를 세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S나 지금 여기 윗면과 아랫면에 면이 없는 이런 육면체에 대한 면을 보는 거나 똑같고, 그냥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뭐 점이 여기 4개가 있고 여기도 물론 4개가 있고 점이 8개가 있고, 면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면이 정확하게 4개가 있을 거죠. 지금 육면체니까 옆에 면이 4개가 있고 면이 4개가 있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 4개, 뭐 아래쪽에 4개, 옆에도 모서리가 당연히 4개가 있어서 이제 총 12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V 빼기 더하기 F로 하면 정확하게 0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토로스랑 이렇게 윗면 아랫면이 없는 뭐 이런 육면체에서 윗면 아랫면이 없는 면과 이제 뭐 위상적으로 동형이고, 오일러 지표값 확인하시면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토로스하고 방금 전에 들고 있었던 이제 윗면 아랫면이 없는 육면체하고 이제 위상적으로 동형이고 오일러 지표값 0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가 가우스 본의 정리를 적용을 하고 이제 외곽의 합도 0이고 오일러 지표 값도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남는 부분이 이렇게 남을 것. 그래서 이제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게 이제 0이다. 이런 상황이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로부터 나오고, 이 값과 이 값을 확인해서 이제 이항을 하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 알파1하고 알파2가 지금 1인데, 알파1하고 알파2가 여기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이제 1인데, 측지 공률의 상황이 역시 이제 공률하고 B하고 U하고를 내적을 할 건데, 역시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 뭐 이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지금 원이 있는데 B의 방향은 어차피 이 원 자체가 이제 평면 곡선이고 그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이제 B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제 원이 지금 제가 손바닥 올려놓고 있는 이 손바닥 안에 이제 원이 그려지게 되고 이 손바닥하고 수직한 방향이 이제 B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들에서 결국 U의 방향은 이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하고 이제 수직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에서 결국 접선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Z축하고 이제 평행한 당연히 접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평행한 접선이 그려지고 거기에 수직한 방향의 U를 그리게 되면 이런 방향의 U가 그려지게. 그래서 U의 방향은 이제 접선하고 수직해야 되는데 여기나 여기나 다 접선이 Z축하고 수직하게 접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걔랑 수직한 방향의 U는 이렇게 그려지게. 그래서 둘의 각은 이제 90도가 되고 아래쪽 원도 물론 마찬가지가 된다. B하고 U가 이제 수직하다. 예. 어쨌든 이제 U하고 B가 이제 수직한 이유가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 축하고 나란한 방향의 접선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직관계를 만족하고 축지곡률이 0이어서 적분한 것도 0이 된다. 예. 그래서 결국 이걸 구하고 이제 이항을 시킨 게 최종 답인데 이것도 0 나오고 이것도 0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묻는 최종 답도 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감마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결국 감마를 이제 YZ 평면에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고 이제 제한되어 있는 범위가 이제 S에서 제한되는 범위가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증감 형태가 바뀌는 점이고 접선이 정확하게 Z축하고 수직한 접선이 나오는 그런 관계다를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회전시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S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우스 분해 정리를 썼을 때 원이기 때문에 외곽들 0이고 외곽의 합도 0이고 토로스랑 위상적으로 동형이기 때문에 이제 원로 지표 값도 0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식으로부터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각각이 또 0인 것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로 2번 동형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Z 평면에 이제 쌍곡선이 이제 주어져 있고 뭐 이런 이제 한 바퀴를 다 회전한 회전면의 이름을 M이라고 했고 Z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는 부분을 S라고 했고 역시 그 S에서 지금 가우스 곡률의 전문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뭐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저기 이제 YZ 평면에 이제 쌍곡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YZ 평면에 이제 쌍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그려질 거고 얘를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쌍곡선을 이제 Z쪽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S가 지금 범위가 0부터 루트 5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 0에서부터 루트 5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보는 게 S인데 뭐 역시 Z의 범위를 먼저 이렇게 0부터 루트 5까지로 이제 제한시키고 나서 그 제한된 것만 따로 회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는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각도만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Z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이고 Z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면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역시 원들이 생기는데 여기 S에서 이제 아래쪽에도 원이 생기고 이제 위쪽에도 원이 생기는데 아래쪽의 원은 내가 이제 반지름일 거고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얘가 반지름일 거고 큰 원은 얘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건데 역시 여기 0이랑 루트 5를 넣어보면은 여기 0을 넣어보면은 이제 2가 나오고 이제 루트 5를 넣어보면은 여기 루트 5를 넣어보면 이항했을 때 이제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원은 반지름이 있고 이제 큰 원은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은 3, 작은 원의 반지름은 2 그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작은원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은 이제 반지름이 2인 걸로 적었고, 뭐 계속 회전한 상황에 이제 z-값은 0으로 일정하고, 큰원의 반지름은 3이고, 회전한 원의 그 z-값은 루트 5로 일정하게 돼. 그래서 이게 작은원이고, 이게 큰원이다 라는 표현은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가로 1번 기출 문제하고 상황이 거의 똑같은데, 이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z축하고 똑같은 이제 접선이 이제 생기게 돼. 그래서 접선을 그리면 z축하고 이제 똑같이 생기게 되고, 걔랑 수직한 방향이 이제 유의 방향이 될 건데, 얘가 이제 유의 방향이 되겠.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원하고 이 원이 평면에 놓여져 있고, 그 평면을 역시 손바닥으로 보시면 되고, 이 손바닥하고 수직한 게 이제 B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접선 자체가 이제 z축과 수직하고, 접선하고 수직한 게 이제 유의 방향이고, 여기 손바닥하고 수직한 게 B의 방향이니까 B하고 U가 역시 수직하다. 그래서 그건 가로 1번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이 점에서 접선이 z축과 수직하기 때문에 B하고 U가 이제 수직한 관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원 쪽은 아까 가로 1번하고 완전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그래서 찍찍공률 0 나오고 이제 적분한 것도 0이 나온다. 작은원은 이렇게 되고, 이제 큰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접선이 당연히 z축하고 수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1하고 이제 똑같이 0이라고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접선하고 수직한 방향이면 이제 이 정도의 방향이 이제 생길 거니까 이제 다른 계산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큰원도 평면 곡선이에요. 손바닥 안에 있는 평면 곡선이고, 얘하고 이제 수직한 방향의 B고, 그리고 사실 여기 아까 다른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요 B하고 요 B는 방향이 반대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작은 원의 B하고 큰 원의 B는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큰 원의 B를 이제 이렇게 적었으면 작은 원의 B는 이렇게 적어야 돼. 어차피 작은 원에서 B하고 U가 수직한 거는 불변이에요. 어쨌든 작은 원에서 B하고 U는 이제 수직하고, 큰 원에서 여기 이제 B하고 U에 대해서 이제 내적한 값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U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했다라는 상황은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Z축을 중심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Y제곱의 개수하고 X제곱의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 X제곱하고 Y제곱의 수가 똑같아야 Z가 2인 평면으로 잘르든 뭐 Z가 5인 평면으로 잘르든 어떤 Z가 몇인 평면으로 잘라도 원의 기형이 나오고, 그래야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국면이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를 똑같은 개수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Y제곱의 개수랑 똑같게 X제곱 개수를 적으시면 이게 저 회전면에 대한 공면식을 똑같이 적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항을 해서 X로 Y로 Z로 편미분한 것들을 이제 단위까지 한 거를 이제 U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B하고 U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뭐 B하고, 뭐 역시 곡률은 여기 이제 반지름이 3이었기 때문에 역수치한 이제 3분의 1의 곡률이고, 이제 B하고 U의 내적을 역시 B 구한 거랑 이제 U 구한 걸 통해서 내적을 해서 계산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요 값이 이제 큰원 쪽에 대한 측지 곡률 값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수값이니까 여기 둘레 길이를 곱한 거를 적분값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비슷한 계산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여기를 역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F를 쓰고 이제 X 편미분, Y 편미분, Z 편미분에서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 구하고, 단위화를 해서 U를 구하고, U 구하고 B 구한 거랑 내적을 해서 측지 곡률을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역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려면 이제 YZ에 대한 관계식이 얘니까 얘를 Y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고,
그래서 여기 dz dy 값을 구하면 이제 2항에다가 나누시면 이제 z분의 y가 돼. 그래서 이 점에서 결국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z가 루트 5고 y가 지금 3이니까 이제 루트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곡선식에 대한 미분 과정을 거쳐서 이 점에 대한 뭐 기울기가 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뒀을 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요 그림만 지금 제가 다시 그린 거고, 이제 B하고 위에 이제 사이각이 세타라고 해서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세타의 각이 될 거고, 기울기가 이제 루트 5분의 3이니까 요 길이 비율이 이제 루트 5분의 3이 길이 비율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분의 3의 길이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상황이 기울기로부터 나오고, 그럼 이제 요 길이 비율도 이제 직각이니까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14. 그래서 루트 14분의 루트 5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고, 그게 곧 B하고 위의 내적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하고 위의 내적 값이 이제 루트 14분의 루트 5다 라는 상황을 확인하실 때 B 구하고 U 구하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여기 삼각형의 길이 비율 구한 다음에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구하시든 저기 접선의 기울기를 위항해서 구하시든 이제 측지공유 값을 확인하시고, 이제 여기 큰 원의 둘레길을 곱한 거 이제 적분 값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부호에 대한 확인도 어차피 여기서 어떤 점을 갖고 와도 다 안장점일 거고, 이제 모든 점의 가우스 공률이 다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공률을 보고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묻고 있는 이제 최종 값이 가우스 공률이 다 음수기 때문에 저 적분한 값도 음수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음수로 답을 내야 되고, 어쨌든 이거 3개 더한 게 이제 0이다 라는 상황은 가로 1번하고 이제 똑같고, 그 중에 한 부분은 이제 가로 1번 기출문제처럼 이제 0이 나오고, 가로 2번 아까 이제 상수값이 나왔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음수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양수값이어야지 이항했을 때 음수값이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은 양수가 나오도록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이 값이 이제 양수가 나오도록 적으셔야 돼요. 결국은 여기 둘의 내적이 양수가 나오도록 적으셔야 돼요. 여기가 양수가 나오도록 적어야 결국 이항했을 때 값이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화면에서 이 값은 양수가 나오도록 적으시는 게 필요하고, 최종 값이 이제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필요해. 가우스 공률은 모든 점에서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형기출 문제까지 해서 저희 공면 기출특강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